안녕하세요, 평일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루비 온 레일즈를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루비 온 레일즈 학습 방식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온 레일즈가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자료가 많이 있어요, 국내에도. 그런데 이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국내 자료를 추천하지 않는 게 최신화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프로젝트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해외 기준으로, 그리고 공식 문서 위주로 어떤 순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루비 온 레일즈 8 버전이죠, 루비 온 레일즈 8 버전을 나올 때 루비 온 레일즈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만들었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직접 데모로 이렇게 직접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데모를 이제 코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베스트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레일즈의 일자리를 얻고 넥스트.js의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인데요. 저도 레일즈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바를 개발을 했었고 파이썬도 해봤고요. 당연히 리액트 기반의 풀스택도 한번 해봤습니다. 넥스트.js 당연히 해봤고요. 엠라우터까지 저는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꽤 오래 했었죠. 그래서 이전에도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많이 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제품을 창업을 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레일즈가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만 배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리액트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에 있는 것들은 너무 디펜던시가 많고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기능들을 다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를 들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분명히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의존성을 줄이고 최대한 안정적인 프레임워크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레일즈를 선택한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은 프로그래밍 관련된 대부분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올릴 거예요. 이 다음에 올릴 거는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배워야 되는 순서, 그리고 개발자가 행복한 언어 루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도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영상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요, 현대 웹앱의 복잡성을 이제 압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루비 온 레일즈는 헬로 월드부터 기업 상장까지 스케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루비 코드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 맨 아래 내려가 보면 Read the Guide라고 있습니다. Read the Guide를 들어가시면 가장 이제 엣지 버전이죠. 현재 버전은 이제 8.0을 보통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엣지 버전은 8.1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8.1을 사용을 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2까지는 안 올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8.1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Getting Started with Rails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처음에 레일즈 안에 들어가서 여기 레일즈 안에 레일즈 다시 한번 공식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독스에 바로 다운로드 레일즈 바로 옆에 팔로워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도 같은 곳으로 들어가지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비기너를 위한 게 있고요, 어드밴스드를 위한 기능이 있고, 요건 지금 막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그 독스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비기너로 들어가면 어떤 거를 만들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스토어를 만든다고 하네요. 스토어를 만든 데에서 레일즈의 철학과 MVC 패턴, 액티브 레코드라고 해서 이제 ORM이죠. 실제 SQL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와 우리 와스 영역이죠, 이 풀스택 프레임워크 영역에 코드를 연결해주는 그런 클래스 객체가 있고요. 그리고 라우트하는 방법, 우리가 특정 URL을 했을 때 어떤 페이지로 동작하는지 그런 라우트를 하는 게 있고, 컨트롤러 액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워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 외에도 배워야 될 게 많죠. 뭐 이메일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크론이라고 생각하는 배치 있죠. 크론이라고 하는 잡스라는 것도 배워야 될 거고,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어쨌든 우리가 물건을 상품을 포스트해서 올리고, 그리고 get을해서 뭔가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스토어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는 이제 회원가입이 있고 세팅이 있고요. 이제 위시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리뷰 같은 이제 댓글 남기는 게 이제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토어 들어가 보면 아까 그 페이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전에 어떤 걸 만들지는 알고 들어가는 걸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전체 뭐 한글로 번역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되도록이면 영어로 학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뭐 스프링도 마찬가지고, 넥스트.js도 마찬가지고, 장고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요새 LLM으로 활용한다는 그 Fast API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의 전반적인 자료들이 영어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레일즈, 필로소피, 뭐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앱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 만드는 것부터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부터 만듭니다. 이게 사실 정석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는요, 대부분 SQL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인서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HTML을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웹 개발을 가르칠 때는요, 대부분 HTML과 자바스크립트 프론트 영역을 먼저 가르칩니다. 당연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알아야 이제 유저들이 보는 그 예쁜 UI, UX를 만들 수 있겠는데, 우리가 풀스택을 만들려면은 되도록이면 우리 모델이라는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그런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데이터에서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될지가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부터 러닝 마이그레이션스까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CRA 콘솔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그 모델을 사용하는 객체죠. 클래스인데 이제 액티브 레코드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 모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나오고요. 여기서 쿼리, 필터, 파인드, 업데이트, 딜리트 다 나옵니다. 여기를 뭐 대략적으로 짧게 나와 있지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알게 되면 역시 이것도 CRUD를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간단한 라우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지, 여기 이제 URL 패턴부터 시작을 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하나의 풀 서비스를 이렇게 예시로 가져다 준다는 거는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웹 프레임워크를 배우다 보면요, 이그젠플이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GitHub 안에 이그젠플이라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독스를 만들어 놓은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이제 메인 프레임워크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마저도 패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리액트로 작성하는 웹앱 같은 경우에도 패턴들이 너무 많잖아요. 훅을 어디다 써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떤 거는 백엔드에서 처리해야 되고 어떤 거는 또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레일즈는 기본적으로 풀스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패턴들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기업에서 자바 기반의 스프링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패턴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건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일즈 가이드 같은 거를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Getting Started를 봤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요거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 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네, 여기로 시작했습니다. 네, 타입크래프트라는 이제 유튜버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루비 온 레일즈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번에 레일즈 8에 대한 튜토리얼을 제공합니다. 튜토리얼 보시면요, 이거 잠깐 보고요.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여기 지금 레일즈 오피셜이고요. 여기에서 레일즈 8 언팩트가 있습니다. 요거 보셔도 되는데 요거 이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레일즈 뉴 비기너스 루비 온 레일즈 코스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저는 이거 영상을 다 익스텐션을 깔아서 요거 자막을 보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보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전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잖아요. 풀스택도 많이 해봤죠. 그래서 다른 형태에서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풀스택이 동작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CRUD를 통해서 뭔가 와스를 미들웨어를 통해서 뷰로 표출되는 것까지의 어떤 한 사이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는 둘째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클래스와 어떤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에셋을 저장하는지, 어떻게 CDN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라우팅을 하는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와 모델을 연결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직접적인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코드를 다 보여줘요. 여기
여기 실제 코드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배포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카말이라는 이제 모듈을 통해서 하는데요. 카말에서는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런 코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요. 디지털 오션의 드롭릿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디지털 오션을 한 번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상당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 제 주변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야기를 항상 나눠보면 혼자 하는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의존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슈퍼베이스 같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외주 맡기는 거죠. 그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빨리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AWS 래퍼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버셀 같은 거요. 버셀 같은 거 빠른 배포 좋죠. 좋은데 저는 그런 거 종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셀이 나중에 무너진다거나, 그리고 버셀이 되게 비싸요. AWS 래퍼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니까 나중에 그런 트래픽이 폭증했을 때 그 비용을 내가 전부 다 떠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비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로 어떤 특정 인스턴스에 바로 배포할 수 있는 형태를 저는 선호하는데, 그런 형태로 알려주는 튜토리얼이라서 너무 저는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정도 본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한 개씩 10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보면서, 물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대충 라우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레일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웹서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중요한 거가 요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SaaS, 소프트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팔 정도로, 뭔가 프로덕션에 올릴 정도가 되려면 그에 상응한 아주 준수한 코드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원스를 추천하는데요. 이 원스가 37 시그널스라고 해서 DHH가 창업한 회사예요. 그런 레일즈를 가장 레일즈답게 작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거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라이트북이나 이제 요 뒤에 캠프파이어가 있는데, 캠프파이어는 약간 소켓처럼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많아서 저랑은 이제 많이 맞지 않고, 보통 이제 라이트북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거 공짜고요. 원래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이거 돈 주고 파는 거였어요. 돈 주고 파는 거였는데 이번에 레일즈를 업데이트하면서 무료로 풀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돈을 받고 팔던 사스를 지금 공짜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완벽도죠. 그러니까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걸 이제 실제로 다운로드 받게끔 들어가면은 공짜입니다. 공짜로 이제 돈 주고 사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돈 주고, 공짜니까 돈 주고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요것만 작성하시면 이제 공짜로 여러분들 이메일로 소스 코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메일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CURL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가려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저만의 해시 값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코드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고, 이 코드를 직접 제가 제 커서를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을 설치를 해보면, 이제 저는 윈도우에서 지금 실행을 했고요. 메인 개발은 맥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가지고 왔고, 아마 설치를 하려면 그 리눅스를 호환하는 그 WSL인가? 그거를 아마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드를 웹에서 들어왔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DB에 마이그레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기 마이그레이트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들어가 보면 바이너리 다 있고, 앱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기본적으로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들어가 있겠죠. 모델스, 컨트롤러, 그리고 액세스는 뭐 지금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잡스,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고요. 들어가 보면 어떤 모델이 들어가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컨트롤러스 보는 게 중요하겠죠. 컨트롤러 들어가 보면 어카운트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굉장히 다 단순하죠. 루비가 원래 좀 단순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다 기본적인 어떤 코드가 다 있고요. 여기 어텐티케이션, 세션 같은 것도 다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걸 다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심볼이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심플하게끔 다 코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보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코드를 작성되어 있는지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가 작은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이제 더 큰 규모를 알고 싶으시면은 다른 프로젝트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레일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큰 규모를 알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검로드도 있고요, 뭐 디스코스, 마스토돈, 뭐 포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데브2를 구동하는 엔진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게 threaded라고 바뀌었는데 레일즈 7에서 동작하고요. 포럼 전체와 어떤 메시지 모드를 다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은 커뮤니티 자체도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 이제 테마도 볼 수 있게끔 이제 깃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테마도 이제 만들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레일즈 마켓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검색하시기 좀 싫으시면 그냥 이렇게 왓썹 레일즈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자료가 엄청 많아요. 자료가 엄청 많고 여기 안에 보면은 어떻게 레일즈를 구성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팁도 있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앞에서 이미 여기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 라이프까지 보셨으면 풀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러면 유데미 코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수강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루비 온 레일즈 8 and 핫와이어에서 빌더 패스워드 매니저로 하는 건데 요거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디바이스를 써요. 디바이스가 이제 지금 인증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뭐 비밀번호를 넣는다거나 뭐 그렇게 세션을 이제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제 세션을 관리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건데 디바이스가 예전에는 이제 루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스타도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거 이제 인증하는 거 그리고 이제 타당성 검증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 검증하는 것도 있고 트랙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쭉 있는데 최근에 레일즈에서는 그 디바이스 말고도 새로 그런 인증 관련되어 있던 모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사용한 것 같고요. 아래 보면은 핫와이어라고 해서 핫와이어라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핫와이어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여기 제이슨이랑 JWT로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리고 인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기능들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디플로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패스워드 매니저라고 해서 여러분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그런 익스텐션을 만드는 건데요. 네, 생각보다 레일즈의 전반적인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코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실용적인 걸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하나 레일즈 강의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LLM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강의나 강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생각은 많은데 제 거 만들다 보니까 조금 바빠서 계속 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레일즈의 기본적인 흐름을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특정 어떤 기능을 개발할 때 예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가 있으면 다행이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AI한테 물어봤을 때도 잘 짜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특정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될 때는 모르는 거는 무조건 공식 문서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API 문서 다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액티브 레코드. 네, 요거를 가장 많이 보는데요. 액티브 레코드에 API가 엄청나게 많죠. 네, API가 많은데 이걸 다 보지는 못해요. 당연히 저도 이거 못 보죠, 다. 못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쿼리 같은 것들이나 뭐 리드 같은 거나 레인지 이런 거 이제 에러 같은 거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거 많이 볼 때가 있고요. 네. 이런 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서 이제 저는 최대한 데이터베이스 친화적인 그런 풀스택을 만드는 게 제 철학이다 보니까 네, 뭐 뷰가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꾸준히 운영을 해서 돈을 벌려면 결국 안정적인 시스템이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모델과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그리고 왓스에서 어떻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가지고 오고 잘 인서트를 하고 잘 업데이트 하는지 네,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일즈는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돌려보니까 그렇게 걱정할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잘 활용하고 있었고 조금씩 이제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문제가 될 거는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먼 미래의 일이니까 이런 거 API 문서는 정말 나중의 단계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나서 레일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그런 거 궁금할 때나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먼 미래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일즈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 레일즈라는 것 자체가 옛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제가 소프트웨어로 성공할 거를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액트가 20년 갈 거냐, 자바스크립트가 20년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자바스크립트가 더 오래 갈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잖아요. 왜냐면 조금 더 근본적인 기술인 거고, 리액트는 거기에서 나온 프레임워크니까 그런 거잖아요. 루비 온 레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비 온 레일즈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프로젝트 자체를 구현을 할 때 무조건 최신 스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버려야 된다.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이분이죠. 이제 피터 레벨스. 굉장히 유명한 인디 해커 분이신데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이 되는 걸 많이 만들었어요. 이분은요, 진짜 웃긴 게 아직까지도 PHP 그리고 jQuery 그리고 SQLite 사용합니다. SQLite 어떻게 프로덕션에 사용하냐라고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되게 멋있고 최신 기술, 그리고 더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크마스크립트 빌더들, 그리고 번들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런타임들, 이런 거 찾는 시간보다 저는 어쨌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속도나 이런 편의성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프레임워크까지 넘어오면은 달라져요, 얘기가. 언어가 1000배, 10,000배 빠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10,000배 느린 언어를 사용할 때 인지를 잘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컴퓨터 속도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일 느린 게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만 빨라도 웬만한 그 서버에서 동작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수학적 계산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는 웬만한 웹 개발에서는 루비가 충분히 빠르고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기능을 찍어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AI 기반으로 에이전트 코딩 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는 파이썬이랑 뭐 자바랑 이런 거 다 상관없어, AI가 다 짜주니까 뭐 그게 크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본인들이 에이전트 코딩으로 제품을 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에이전트 코딩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토큰이에요. 토큰이 익스파이어드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토큰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API 소진이 된다거나, 뭐 여러분들이 뭐 커서 같은 거 있죠, 사용량이 다 소진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능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웹 프레임워크가 돌아가는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특별한 걸 개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를 채택을 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길게 여러분들만의 그런 기술을 쌓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튜토리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